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6일 월요일자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서 늦게 좀 읽어드리는데요.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해가지고 이게 이분은 이제 온갖 것을 다 투자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주식도 많이 하고 채권, 자원, 실물 여러 가지 다 투자하신 분인 것 같은데, 한상춘의 국제경제에 있기 해가지고 요게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되어진 것 같아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잡혔다. 서울은 이렇게 큰 제목이 잡혔고요. 런던 부동산이 그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전 세계적인 것하고 한번 비교를 가끔씩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폭락론자들이라든지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쭉 읽어보거나 책 같은 것을 많이 보면 한국의 집값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런던, 베를린, 시드니, 밴쿠버, 토론토, 뉴욕,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풍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해당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주요 도시들입니다. 서울도 그중 하나고요. 끝없이 오를 것으로 보이던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작년부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드니를 필두로 뉴욕 집값 연간 누적 변동률 기준으로 보면 상승세도 작년 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주요 도시 집값이 대부분 떨어지는 추세고요. 시드니와 밴쿠버 집값 하락률은 5%에 달했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서울 집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 다른 점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한 도시와 여전히 불안한 도시 모두 해당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각국의 중앙은행은 출구 전략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집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국가보다 시장에 맡긴 국가일수록 해당국 도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채, 경감, 신드롬이 팽배한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 집값일수록 편향적 순응성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편향적 순응성은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결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조지 소로스 자기 암시 가설입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했다고 해서 소로스 버핏 가설로도 불리는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국가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이때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실제 경제 여건보다 더 낮게 형성됩니다. 경기 침체로 투자자의 심리가 비관적으로 쏠리면서 보유 자산을 대거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 사이에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자 심리도 점차 낙관적으로 옮겨가면서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경제 여건 개선 속도보다 빨라지는 1차 소상승기를 맞이합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낙관적으로 몰린 투자자의 쏠림 현상으로 흐트러져 1차 저종 국면이 찾아옵니다. 이때 경기가 뒤따라오느냐 중요합니다. 경기가 받쳐지면 투자자 심리가 재차 낙관적으로 쏠리면서 자산 가격은 2차 대상승 시대를 맞이합니다. 한동안 낙관적으로 쏠린 투자자 심리는 어느 순간 거품 무료로 높아지면서 재조정 국면에 진입합니다. 이때 경기가 받쳐지면 제3차 소상승기에 들어가지만 악화되면 경제 여건보다 더 떨어지는 과잉 조정 국면을 맞이합니다. 소로스 가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세계 주요의 도시 집값의 현 위치를 판단하면 2차 조정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반등하고 금융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제3차 소상승기를 접어들 수 있을, 아직까지 추세적인 안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는 서울과 달리 다른 주요 도시에서 시장이 맡겨두더라도 집값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풍부한 자금 통로를 마련해 주는 국가일수록 해당국 도시 집값이 안정적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주가 상승률과 도시 집값 상승률 간 상관계수로 낮게 나옵니다.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수록 도시집값 안정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해외 자산 투자를 권장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증시 쪽으로 자금의 통로를 마련할수록 경기도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성, 모험성, 투자성, 자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성장의 여건에서 증시가 활성화돼야 되는 산업 혹은 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값 대책도 가격보다 수급 대책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가일수록 도시 집값이 안정되고 그 폭도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곳, 즉 서울의 경우 강남 공급이 늘리는 수요 타깃식 공급 정책이 도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처럼 강남 수요 대체식 뉴타운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은 도시 집값 안정보다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 자산 시장과 달리 그 나라 국민의 성향, 인구 구조 등 독특한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의 주요 도시 집값이 잡히는 요인이 우리 부동산 대책의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값 결정이 가장 독특하다는 인구 통계학적 이론도 제레미 시겔 미국의 와튼 스쿨 교수가 주장한 글로벌 해법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 강남 집값이 잡기에 애쓰는 한국의 경제관료에게 좋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 집값 잡힌 요인 봤더니 강력한 규제 대신 시장에 맡겨. 두 번째 요인으로는 증시 해외로 풍부한 자금을 유도했고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고 이렇게 보고 있네요. 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겠네요. 현 정부는 이런 것 별로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고요. 계속 규제 일변도고 공급 축소 위주로만 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청약 경쟁 뜨거웠던 대대강 올해도 분양 넘친다 이렇게 잡혀졌네요. 봐보니까 정비 규제 영향 덜 받아 작년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시아파트 공급 상대적 부족, 인프라 좋은 시내권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의 수요 집중, 올 전국 아파트 공급 줄지만 대대강 분양 물량은 늘어나 이렇게 소제목이 잡혀져 있고요. 용인 강남 수지 집값 들썩 리모델링 붐 단기간 1억 점프 뭐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당진 첫 아이파크 현대제철 등 가까워 당진 아이파크를 뭐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인접 모든 가구의 3면 발코니 검담 파라곤 센트럴파크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자금 대출이 막히자 서울 반전세가 껑충 뛰어 올랐네요. 12월 서울 준전세 비중 16.7%. 좀 이게 완전 좀 폭등한 것 같아요. 대치동 등 인기약권 전세 풍기, 반전세, 월세 매물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집주인 보유세 부담 증가하려 전세보다는 반전세 손해 현상. 청약 포기 적은 분양권 잡자, 가격 200치수도 C가 말라, 양도시 50%에도 매물 풍기, 3월부터 서울 분양권 무, 이렇게 전매 가능한 서울 분양권 단지 봤더니 보람의 SK뷰 1546가구 1월, 신길 센트럴 자이 1008가구 2월, 상계 센트럴 푸르지오 810가구 1월, 사당 롯데캐슬 골든볼에 950가구 2월,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2부 3045가구 3월. 이렇게 된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시죠? 제가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가라고, 국가. 여러분 지금 국가가 확실히 부동산의 주인이라는 건 느끼죠? 여기가 봐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50%씩 막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매도자는 2억 먹고 싶어. 2억. 그러면 얼마를 부를 것 같아요? 세금 2억, 그럼 4억 부르겠지. 나 5억 먹고 싶어? 그럼 10억 부르는 거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이익 본 사람은 누구죠? 땡전 투자 안 하고 국가지. 국가예요. 국가라고. 여러분 지금 계속 지금
그 세금, 재산세, 양도세,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제가 건강보험료가 3번 바뀌었는데, 금액이 변동되는데, 올 초에 또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랑 같이 했던 다른 사장님은, 저는 한 몇천 원 올랐어요. 거기는 몇만 원 올랐더라고요. 아니,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다 법인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했고, 내 임동성 이름으로는 없어요. 여기 소득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소득이 낮게 책정된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죠. 이제 그 친구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또 한 번 폭탄을 또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뭐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견본주택 오픈형 파음단 8학원 청약만 14곳 이렇게 잡혀졌네요. 이번 주 주요 청약 접수 일정을 봤더니 좀 큰 데가 여수 웅천 마린파크가 1544가구 1554가구 영춘 마린파크 애시양 1, 2단지에서 분양을 하고요. 검단 8학원 센트럴파크 1122가구 하네요. 그 다음에 평당 1,500만원대 지어주택 조합아파트 서울 암사 한강 조합원 모집 최고 25층 7개동 600가구 규모 암사역서 도보 5에서 10분 거리. 지역주택 아파트는 아시죠? 근데 서울은 지역주택 아파트도 이렇게 잘 추진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일 줄 모르는 목동 집값 용적률 안전진단 통과 호재 6단지 전용 65제곱미터 호가 16억 원 이렇게 잡히셨네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책에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잡혔다. 이거 조지 소로스 뭐 가설 이것을 된 내용을 좀 자기 암시 가설 읽어주는 배당을 좀 간략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